혹시 시부모를 집에서 모셔야 할지, 요양원에 모셔야 할지 고민하시나요? 남편은 집에서 모셔야 한다고 하고, 당신은 요양원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매일 싸우시나요? 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50대 며느리들이 겪는 가장 힘든 고민, 바로 시부모 간병 방법을 둘러싼 갈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집에서 모시는 게 효도라는 전통적 생각과 요양원이 더 전문적이다는 현실적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상담한 새 며느리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54세 며느리분 사연이에요.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남편이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모셔야 한다.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대요. 며느리분은 제가 직장도 다니는데 어떻게 낮에 시어머니를 돌봐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라고 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으셨어요. 결국 며느리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힘드셨대요. 치매 환자는 24시간 눈을 떼면 안 되거든요. 밤에도 배회하시고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시고 화장실도 못 가시고. 며느리분이 3개월 만에 10kg이 빠지셨고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하셨어요. 남편한테 정말 못하겠다. 요양원 알아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자는 거야? 당신 인정이 없네 라며 화를 내셨대요. 며느리분은 상담실에 오셔서 남편이 뭘 알아요? 낮에는 회사가 있으니까 편하죠. 저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 돌보느라 미치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라며 울었어요. 두 번째는 58세 며느리분 사연이에요.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처음에는 집에서 간병사를 고용해서 모셨대요. 그런데 한 달 간병비가 3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며느리분이 요양원이 훨씬 저렴하고 전문적이니까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했더니 남편과 시누이들이 완전히 반대하셨대요.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려? 그럼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분은 그럼 매달 300만 원씩 어디서 나와요? 우리 노후 자금 다 까먹을 건데요. 라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큰 집이 책임져야지 하면서 비용은 안 내는 거예요. 결국 며느리분이 경제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받으면서 불면증까지 생기셨어요. 세 번째는 56세 며느리분인데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더니 시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며 원망하시고 남편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며느리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집에서 모시자고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며느리분은 억울하셨대요. 제가 2년 동안 집에서 모셨어요. 그런데 제가 디스크 생기고 우울증 생겨서 병원에서 더 이상 못한다고 해서 요양원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잘못이래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며느리가 나를 버렸다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시고 그 소문이 동네에 퍼져서 며느리분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신대요. 며느리분은 제가 뭘 잘못했어요. 2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제가 나쁜 사람 취급받아야 해요? 라며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그럼 이런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요양원에 대한 편견입니다. 많은 50대 남편분들과 시댁 식구들이 요양원은 부모를 버리는 곳, 요양원은 불효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요즘 요양원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전문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상주하면서 체계적으로 돌봐주고 식사, 목욕, 운동, 여가 프로그램까지 다 있거든요. 집에서 비전문가인 며느리가 돌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며느리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예요.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낡은 생각 때문에 며느리한테만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본인 건강도 챙겨야 하고
본인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다는 말로 며느리 인생을 통째로 희생시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비용 부담에 대한 무책임이에요. 집에서 간병하든 요양원에 모시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큰 집이 모시는 게 당연하다며 비용은 안 내고 정작 며느리 부부만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원인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예요. 집에서 모시는 게 좋다는 건 이상이지만 실제로 며느리가 24시간 간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며느리도 직장이 있고 본인 건강 문제가 있고 육체적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현실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요양원 방문해보기입니다. 병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병 전문가한테 환자 상태가 이런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 물어보세요. 전문가가 이 상태는 요양원이 더 낫다, 이 상태는 집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려줘요. 전문가 의견이면 남편도 더 수긍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비용 계산해서 비교하기입니다. 집에서 모실 때 드는 비용과 요양원에 모실 때 드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서 비교하세요. 집에서 모시면 간병사 비용, 의료비,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 드는지, 요양원에 모시면 한 달 비용이 얼마인지. 요양 등급 받으면 정부 지원이 있어서 요양원 비용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숫자로 비교해보면 요양원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며느리 한계 솔직하게 말하기입니다. 며느리분들,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 건강이 무너지니까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말에 굴복하지 마시고 본인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2년 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시어머니한테도 더 낫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단계적 접근입니다. 갑자기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부담스러우면 먼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낮에만 보호센터에 모시고 저녁에는 집으로 모셔오는 거죠. 그럼 며느리도 낮 시간 동안은 숨통이 트이고 어르신도 요양시설에 적응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힘들면 그때 요양원으로 전환하면 돼요. 여섯 번째 단계는 가족회의로 결정하기예요. 며느리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남편, 시댁 식구들 다 모아서 회의하세요. 이제 실제로 이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5세 며느리분이 시어머니 치매 간병으로 무너지고 계셨는데 저는 남편과 함께 요양원 방문해 보시죠라고 제안했어요. 부부가 함께 요양원 3곳을 방문했는데 남편분이 직접 보시고 생각이 바뀌셨대요. 생각보다 시설이 좋네요. 여기라면 어머니한테도 더 나을 것 같아요. 결국 요양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모셨고 주말마다 부부가 함께 방문해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며느리분도 직장 복귀하고 건강도 회복됐다며 안도하셨고 남편분도 요양원이 불효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57세 며느리분이 시아버지 중풍 간병비 때문에 고민하신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비용 계산서를 만들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집에서 간병사 고용하면 한 달 300만 원, 요양원은 요양 등급 받으면 한 달 80만 원. 숫자를 보니까 시댁 식구들도 요양원이 합리적이다라고 인정하시더래요. 결국 요양원에 모셨고 비용은 형제들이 나눠 부담하기로 했어요. 며느리분도 경제적 부담이 줄고 시댁 식구들도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시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게 무조건 효도는 아니에요. 며느리가 무너지면서까지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보고 가족들은 주말에 방문해서 정서적 교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며느리는 희생양이 아니에요.
며느리 건강과 인생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